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마지막 제 10강으로 마무리하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료 동영상 여러분한테 어떻게 경매에 입문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경매 절차에 대해서 좀 해드릴까 합니다. 경매 절차는 여러분이 입찰해서 낙찰받은 이후와 이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낙찰 후입니다. 낙찰 후 경매 절차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입찰서 쓰는 거나 이런 부분이 또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또 무료 동영상으로 다른 교수님께서 입찰서 쓰는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동영상으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낙찰 후 경매 절차. 자, 이 물건에 채무자 겸 소유주가 경매를 당했습니다. 등기부에 나타나는 권리를 보니까 그 물건에 1순위의 근저당이 나오고 2순위의 추가 근저당이 설정을 하고 3순위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4순위 되니까 세금도 못 내게 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매까지 당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자, 이 물건이 채무자 겸 소유주 입장에서는 권리관계죠. 이 권리. 자, 경매까지 당하기 전에 왜 어떻게 경매 당했는가는 사전입니다. 그리고 약 5에서 6개월 동안 법원에서 현황 조사하고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하고 감정평가를 맡겨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한 다음에 매각 기일을 지정합니다. 그 매각 기일 1차. 이게 이제 감정가로 나오는 겁니다. 감정가. 2차, 3차, 4차. 여기에서 여러분은 이제 낙찰을 받게 됩니다. 낙찰 받게 되면 최고가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매수인. 우리 경매인, 경락인 이렇게 했었는데 과거에는 이제는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왜? 경매라는 이미지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경매인, 경락 물건 한 것보다 이제 매수인. 그런데 우리는 경매로 낙찰 받으면 사람을 최고가를 썼기 때문에 최고가의 매수했다. 최고가로 이렇게 이제 용어도 변경이 됐습니다. 자, 최고가 매수인으로 당일 입찰 있죠. 입찰 방법에는 기일 입찰 제도가 있어요. 기일 입찰. 기간 입찰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는데 두 가지 부분으로만 명다하겠습니다. 자, 기일은 당일날 법원에 가서 하는 거고 기간 입찰은 일주일 기간 줍니다. 그때까지 우편으로도 입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간 입찰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지금 서부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기간 입찰을 지금 안 하고 있고 전부 기일 입찰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럼 7일이라고 했죠. 7일. 자, 7일은 이제 여러분한테 매각 결정을 기일 해주기 위한 7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 7일은 누구를 위한 시간인가? 결국은 낙찰받고 7일 기간을 줘서 허브 결정을 해줘. 허가, 불허가를 결정을 해줍니다. 이 7일은 최고가 매수인을 위한 시간입니다. 최고가 매수인을 위한 시간. 자, 그럼 최고가 매수인은 오늘 낙찰 받았잖아요. 낙찰을 받았으면 잘 받았어야 되는데 잘 받았어야 된다고 잘. 그런데 잘 못 받은 최고가 매수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은 7일 동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불허가 신청도 해야 돼. 불허가 신청. 7일 동안. 근데 불허가 아무거나 해주나? 법원에서는 또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를 3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때요? 5, 6개월 동안 공고까지 해서 조사를 합니다. 현황 조사.
조사해서 공고를 하는 거야. 쉽지 않죠? 불허가 받는 사유가. 그래서 아까 세 가지 공부.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서서,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불허가 현장 임장을 할 때는, 현장 갔을 때는 불허가 사유. 과연 이 세 가지 공부에서 잘못된 감정을 했나? 매각물건명세서를 잘못 판단을 했는가? 현황조사서를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이 추가 비용을 추가로 인수되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임장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찰을 받은 거야. 그게 잘못됐다라고 해서 입찰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낙찰 받으세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때요? 불허가 신청할 수도 있어. 자, 불허가를 안 받아주면 어때요? 여기서 그 사유가 있으면 세 가지 공부에서는 감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액. 자, 내가 낙찰 받아보니까 내가 추가로 당신들이 세 가지 공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가 있더라. 이걸 어때요? 이의 신청을 하는 거야. 감액 신청을 통해서. 그러면 이 부분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이만큼 들었더라.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까요? 분묘 기지권을 가지고 한번 해보죠. 임야를 낙찰받았는데 현황 조사상에 분묘 5기가 존재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5기. 그런데 낙찰받고 보니까 어때요? 한 10기가 존재하는 거야. 분묘가. 그럼 어차피 분묘 있는지는 압니다. 낙찰받았어. 그거 가지고 불허가 신청도 사유도 되겠지만 불허가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감액 신청을 하시라는 소리야. 그럼 분묘 한 기당 이장 비용이 얼마더라? 300만 원이다? 뭐 분묘 기에 따라서 250에서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뭐 엄청나죠? 예. 그 비용을 하나를 준비해서 감액 신청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또 세 번째, 이 시간 동안에 상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상계. 여기서 권리 투자를 한 거야. 내가 권리 투자 MPL 투자를 했어. 그런데 내가 잔금을 납부했다. 잔금을 납부해서 그 권리 관계를 어때요? 내가 돈을 잔금을 납부하고 내가 배당을 받으면 어때요? 두 번의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 내가 배당을 받아야 될 금액을 가지고 잔금으로 상계해 주세요라는 상계 신청을 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7일. 이 7일 이내. 자, 여기에서 권리를 가져야 되고, 여러분이 경매 절차상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낙찰받았다, 허가 결정, 또 그 다음에 어때요? 확정. 이 기일만 기다리면은 여러분은 어때요? 경매 잘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잘못되면은 어때요? 잔금 납부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경매 공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7일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주는 시간일까? 최고가 매수인의 허가 결정을 내줬어. 이 허가에 이제 어때요? 이의 있는 사람. 이의 신청을 받아주는 기간입니다. 한마디로 항고 기간입니다. 항고. 이건 어때요? 이해관계인이야. 기존의 채무자 겸 소유주, 임차인, 다른 권리자 다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경매 절차에서 등기부, 임대차, 현황상에 있는 나타나는 권리자들은 다 뭐다? 채권자야. 채무자는 얘밖에 없어. 채무자는. 등기부, 임대차, 현황상의 권리자가 그 누군가가 경매 신청을 했을 거다 이 말이지. 경매에서 배당을 받아가야 되는데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누굴까? 채무자가 1번이겠죠. 채무자가. 근데 채무자가 항고했어요. 채무자가 항고. 그럼 채무자가 항고하면 어때요? 법원에서 항고를 받아주지 않았어. 그러면 어때요? 항고할 수는 있는 기간이 7일인데 채무자 겸 소유주가 항고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경매를 취하시켜야 돼. 한마디로 취하. 경매 취하. 그러면 누군가 경매 신청한 사람 찾아가서 어때요? 취하서를 받아야 되겠지. 취하서. 취하서 받은 다음에 어때요? 법원으로 보냅니다. 법원에 가니까 바로 취하해 줄까요? 경매 신청 채권자가 취하서를 인감 첨부해서 채무자한테 줘서 채무자가 법원에 경매 취하했으니까 어때요? 무부분에 대해서 항고하겠습니다. 매각 확정을 해주지 마세요. 확정길이죠. 매각을 확정을 해주지 말라고 항고하는 거야.
허가 결정에서 확정을 해주지 말라는 거지. 이해관계인으로서 채무자금 소유주가 가장 먼저 하겠죠. 그런데 항고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더라? 여기서 공탁을 해야 됩니다. 공탁. 무슨 공탁? 낙찰가의 10%. 자, 낙찰가에 공탁을 하라니까 공탁 안 하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최고가 매수인의 어때요? 취하 동의서를 받아오세요 라는 거예요. 인감천무에서. 근데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취하 동의서 바로 해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공탁을 하는 거야. 근데 10% 공탁을 하잖아요. 1번 채무자 겸 소유권자가 항고 공탁을 했잖아요. 기각시 몰치됩니다. 몰치. 그래서 채무자 겸 소유주 입장에서는 어때요? 공탁을 쉽게 못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취하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겠지. 이 부분에 여러분이 활용을 해서 경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좀 있어요. 여기에 따른 거는 제가 경매 절차상의 법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관계인 기각시 어때요? 몰치 안 합니다. 30% 몰치, 70%는 어때요? 반환을 해줍니다. 그런데 기각시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면 항고하잖아요. 항고해서 공탁을 하면은 결국은 판사의 재량인가 받아주면 이해관계인이 해서 받아주면 어때요? 100% 반환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해관계인이 항고하겠어요? 결국은 유찰이 쭉 되잖아요. 유찰이 쭉 됐을 때 미배당 채권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채권자들은 항고할 수 있다는 거야. 항고. 그래서 채무자 겸 소유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못 받아가는 후순위 채권자들과 손을 잡을 필요는 있겠죠. 내가 채무자야. 내가 채무자가 항고하면 어때요? 100% 기각되면 몰치당합니다. 몰치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이해관계를 뭐 해라? 고객화자라는 말이었습니다. 다 활용할 줄 알아야 돼. 이 마지막 시장을 알면 어때요? 아는 만큼 내가 돈을 전략할 수 있고 또 돈을 벌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부분은 더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항고했을 때 낙찰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채무가 매수인은 어떤 형태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가라는 부분은 약간 확정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프라인에서는 온라인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게요. 자, 항고가 뭐 기각 당했거나 아니면 이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사람은 채무자, 항고하는 채무자 겸 소유주밖에 없어요. 최고가 매수인이 뭐 이런 부분에서 내 시간이구나 이 행사를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경매인 중에 한 1%도 안 됩니다. 1%도. 그러니까 어때요? 기다리는 거죠. 낙찰받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경매 절차상에서 법원에서는 어때요? 절차법이잖아. 쭉 가는 거죠. 그러면 확정됐죠? 확정되고 나면 어때요? 잔금 납부하라고 기간을 줍니다. 30일 줍니다. 잔금 확정하고 30일, 한 달 기간을 주는 거죠. 자, 여기서 하면 소유권 이전이 되겠죠. 소유권 이전. 자, 30일 이내에 미납했어, 미납. 미납하면은 재매각이 이루어집니다. 자, 재매각은 어디로? 이쪽으로 가겠죠. 이제 2차가 최저가에서 최저가. 그러면 동일하게 2차 낙찰 받으면 2차 가격으로 재매각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재매각 했는데 입찰 보증금 이제 10%가 아닌 20%입니다. 뭐에? 최저가의 20% 보증금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또 법이냐?
민사집행법은 뭐라 했어요? 법제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매 법원마다 다릅니다. 야.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다시 10%만 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 법원에서는. 왜? 이런 경우죠. 재매각 하는데 20% 하면 어때요? 경쟁률이 입찰 보증금이 20%가 있으면 보증금이 낮아지겠죠. 아니, 보증금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입찰자들이 어때요? 많은 사람이 입찰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입찰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 동일하게 10%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법원에 따라서는. 그러면서 경쟁률을 높여서 고가의 낙찰 받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법원별로 재매각이 되더라도 입찰 보증금이 10%인가 20%인가 한번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재매각까지 다시 이루어진다. 2차에서. 자, 돌고 돌죠. 돌고 돕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낙찰받고 잔금 인압하면 몰치가 당합니다. 몰치당해도 실질적으로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몰치당하면 그 몰치된 보증금은 어때요? 그 누군가가 낙찰받으면 낙찰가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배당.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채권자들은 어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금액이 1순위가 아닌 2순위도 배당을 받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3순위도 배당을 받아가고. 자, 이 배당과 관련해서 여러분 어때요? 권리 투자라는 부분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왜 공부를 해야 되고 경매시장은 왜 이렇게 돌아가느니까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한테 주는 메시지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낙찰 후 경매 절차 부분, 일반적인 조금 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입찰 전에 어떤 경매 절차도 좀 공부했으면 좋겠지만 일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낙찰 후 경매 절차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자, 여러분이 행복하게 또 이 시장에 진입하는데 조금 더 편하게 경매를 배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무료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동안 공부하시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